뭐지? 한국 사람들 난리가 난 게 틀림이 없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끝난 경기장에 미국의 유명 스포츠 기자는 놀라움과 경악스러움에 말문이 막혀버렸는데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저토록 놀라고 있는지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월드 스포츠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찰스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월드컵 취재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취재를 맡아 출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몇 명의 친구나 선배가 한국으로 출장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다녀와선 한결같이 가끔 한국 얘기를 하곤 했어요. 그중에 토마스는 한국 출장을 갔다 와서 주변 동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한국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기 전 평소에 토마스는 다소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사실은 처음 출장 갈 때만 하더라도 토마스는 가길 꺼려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작고 관심이 없어서 출장을 가더라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죠. 왜 다른 나라도 있는데 내가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는 거야? 라며 싫어했던 토마스가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엔 파스타나 시카고 피자를 즐겨 먹었었는데 한국 식당을 찾아가선 김치찌개를 시켜놓곤 이럴 땐 필히 소주를 마셔야 제맛이라며 한 잔을 마시고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이거야 이 맛이지 하는 토마스를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저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죠. 저도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K-팝 아이돌의 음악이나 춤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 상태였거든요. 마침 우리 쪽에서도 월드컵 예선 경기의 취재 기자를 선정해야 할 때쯤 일정을 살펴보다가 곧 다가올 경기가 9월달 서울에서 있었어요. 저는 이번이 나에게 주는 기회라 생각했고 갑자기 가슴이 콩닥거렸죠. 그런데 이미 미리 국장님께 말해놓은 다른 동료 기자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토마스였죠. 토마스는 저번에 한국을 다녀온 후로 이번 취재 맡아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더군요. 얼마 전 토마스가 한국 출장으로 다녀오면서 쓴 기사가 반응이 좋아 성공으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도 인정한 토마스를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이 내려졌고 저도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기에 인정하기로 마음먹으며 허탈함에 집으로 들어가서 맥주 2캔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늘 그렇듯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다들 취재가 바빠 자리가 비어 있었을 때 동료인 일본인 기자 게이치로가 저에게 다가오며 찰스 내 얘기는 들었어.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으면 아쉬운 대로라도 뉴욕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라더니 갑자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우리 일본이 엄청 부러워해서 일본의 고유의 것들을 자꾸 베껴 써먹고 있다고 혀를 차댔습니다. 게이치로는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에 김밥과 초밥이 있어 흔히 도시락을 주문하거나 놀러 갈 때, 그리고 야외로 산책을 나갈 때에도 김밥과 초밥을 싸서 나가더라고. 근데 그거 알아? 그 음식과 문화의 원조가 일본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일본을 너무 동경해서 그런지 일본 음식인 김밥과 초밥을 즐겨 먹는다니까. 찰스 너가 언제가 됐든 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였어요. 토마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무슨 일인지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포레스트 힐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겸사겸사 나무에 사는 다람쥐들을 사진에 담을 생각으로 나무를 밟고 올라갔다가 벌집을 건드려 얼굴과 몸, 이곳저곳에 벌에 쏘이는 바람에 온몸에 퉁퉁 부어 꼼짝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름 정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집에 있어야 한다고 낙담했습니다. 갑작스런 토마스의 사고 소식을 들은 저는 무척 황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국장님으로부터 저와 면담하자는 연락이 왔고 한국에 출장을 토마스 대신 제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9월 5일은 서울에서 9월 10일은 오만에서 경기를 하는데 경기에서 획기적이고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핫한 기사를 꼭 취재하길 기대하겠다며 저에게 용기를 심어주셨어요. 저에게 온 기회가 무엇보다도 고맙고 뛸 듯이 기뻤지만
한편으론 벌에게 쏘여 출근조차도 못하는 토마스가 걱정되기도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흥분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국 축구 경기를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에 거기에 따른 감독과 선수들을 살펴보다가 대한축구협회에 약간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3차 예선 월드컵 본선행 확률 92.8%로 중요한 경기에다가 실력도 훌륭한 선수들이 굉장하게 많이 합류되어 있어 한국은 상위권을 바라볼 만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선출 과정에서 시끄럽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긍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국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몇몇 관계자분들과 만남을 약속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한 후에 토마스의 몸 상태가 걱정이 되어 통화를 했습니다. 토마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미안한 마음은 갖지 말고 한국에 잘 갔다 오라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삼겹살에 소주는 꼭 먹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토마스의 장난스런 말에 웃으며 무거운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전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예선전 취재를 하러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현지 축구 전문가 전한진 씨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미팅 장소로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한진 씨는 현재도 협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차분하게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이후 2023년 졸전을 거듭하며 그 과정과 후에 새로운 감독으로 말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협회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번 홍명보 감독은 10년 조금 넘었지만 복귀했다고도 하면서 10년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당연한 소리지만 흰머리가 예전보단 훨씬 많이 난 것 같고 감독으로서도 성장한 느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하면서 축구협회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는 홍 감독은 9월 어매치 명단을 통해 기존 자원들을 중심을 선수를 뽑았다며 선수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고 긴 비행의 피곤함 때문이었는지 취재의 열정 때문이었는지 매우 고단했던 저는 바로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국가대표 소집으로 취재를 하러 갔고 주장으로 손흥민을 필두로 황인범, 김민재 등이 있었고 여기에 홍 감독이 직접 밝힌 안정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팀 운영을 위한 새 얼굴들로는 양민혁, 황문기, 이한범, 최우진 등을 소집되었어요. 한참 취재를 하고 있을 때 제 바로 옆으로 온 어떤 일본 기자는 혼잣말로 한심하다고 한숨을 쉬며 일본이 한국하고 경기를 했으면 곧바로 승리를 했을 텐데 중국하고 경기를 해서 무척 아쉽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일본 기자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일본 기자는 멈추지 않고 이번엔 아예 절 쳐다보며 이번에 중국과 첫 경기를 할 건데 제 짐작에는 아마 방송에도 안 내보낼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라고 애기했죠. 저는 아마도 일본이 중국하고의 경기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일본 기자는 손흥민 선수로 직접 기사를 쓴다면 여러모로 조회수는 100%로 나올 텐데요. 라고 말하며 일본의 모리타이데 마사 선수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상위급이니 만큼 관심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저는 일본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냐고 물었는데 일본 기자는 그렇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 저런 월드 클래스 선수가 한국 사람이며 아시아에서 나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라며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엔 나이를 불문하고 좋아한다고도요. 저는 일본 기자의 말을 듣고 손흥민 선수의 위력이 엄청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야기를 마치고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현재의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10년 전 대표팀에서 만났다고 했죠. 그때 제일 막내였던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한국 대표팀의 귀한 별이 되어서 빛나고 있다니 바라보는 저도 새로워 보였습니다. 아까 저에게 왔던 그 일본 기자는 손흥민 선수 사진만 엄청 찍어댔죠. 손흥민 선수의 인기는 바라보며 역시 어쩔 수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경기가 열리는 날 저는 일찍 경기장에 미리 도착했고 일부러 경기장 한참 전에 내려서 걸어가기로 했죠. 주변 취재를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벌써부터 붉은 옷을 입은 팬들이 3355 나타나기 시작하며 표정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감독 쪽엔 그동안 부진한 성적 때문에 경질 요구가 있는 만큼 팬들의 기대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기 전부터 한국의 승리로 분위기는 한국이 압도되어 가고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렇게도 수많은 관중들은 차분히 줄을 서서 입장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곳곳에 안전 요원들이 있긴 했으나 혹 없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 보일 정도였죠. 국가대표 소집일로 취재를 갔었던 날 홍 감독이 이번 경기 전략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으로 워낙 국민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고 하면서 미래 지향팀으로 발탁된 양민혁 2023년 피파 U-17 남자 월드컵 청소년 대표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같은 이적이 확정됐으며 또한 수비수로 이한범, 최우진 등 새로운 선수들을 소개해 주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한국 축구의 앞날이 훤하게 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자리는 따로 있었으나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도 취재를 하며 사진으로 담아야 해서 가까이에 있는 관중석 예매를 미리 했었고 거기서 분위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시작 몇 분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기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던 그때 어떤 관중이 일어나더니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이라고 또박또박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선 대한민국이라며 구호를 외쳤지요. 그러곤 모두 서로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보였죠. 맨 앞줄에 서서 응원을 유도하는 치어리더는 활짝 웃으며 오늘 우리 한국 선수단을 위해 같이 즐겨보자고도 하면서 얘기했는데 영어 실력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들의 반응은 달라졌죠. 일제히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마치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강인 선수의 왼발 골 공격으로 슈팅을 날리자 관중들의 응원 소리도 우렁찼습니다. 드디어 후반전으로 경기는 다시 이어졌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열광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 0대0으로 비겼으나 한국 사람들의 불타는 응원은 최고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국 응원단의 응원이 선수들의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킨다는 점이었죠. 전 오늘 경기장에서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일정이 끝나고 호텔로 들어가기 전 배도 고팠고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다가 한국 오기 전 토마스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김치찌개를 검색을 하고 지도가 가르쳐 주는 곳으로 들어서자 북적북적 옹기종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번역기를 이용해서 김치찌개 주문했어요. 냄비라고 하는 볼에 김치와 돼지고기 두부 파가 들어있었죠. 불 위에 올리더니 끓으면 밥하고 드시면 된다는 직원의 말에 따라서 펄펄 끓고 있는 찌개를 용기를 내어 숟갈 호호 불어가며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약간 매운 듯한 느낌이 들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괜찮아졌고 짭짤하면서도 고기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과 매력적인 맛에 중독된 것처럼 먹기 시작했어요. 토마스가 말했던 한국의 감칠맛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어 신기했습니다. 김치찌개 맛에 매료되어 깜빡 잊을 뻔한 소주도 한 병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토마스가 말해준 것처럼 한 잔 마시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입에 넣었더니 두 번째는 두툼한 고기가 육즙을 톡하고 터트리며 한국 소주의 특유의 알싸한 알코올 향을 확 잡아주며 찌개의 맛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맛에 홀려 토마스가 그렇게도 한국 김치찌개를 외쳐댔구나 싶었고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 왠지 한국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많던 김치찌개는 금세 바닥을 보였고 소주도 한 병 다 마셨더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호텔로 들어가기 전 조금 걷고 싶은 마음에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어요.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아들로 보이는 청년과 머리가 하얀 노모는 엄마와 아들 같아 보였고 꼭 잡고 걷다가 공원에 앉아서
아들은 엄마에게 초콜릿을 먹여드리며 입을 닦아주면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한 폭의 그림이었어요. 순간 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담고 싶다고 부탁을 하자 아들은 영어로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고 저는 마음을 울리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호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갈 때쯤 제 지갑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저는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을 되새겨 보아도 소매치기를 당할 만한 일은 없었으니 아무래도 지나온 어딘가에 지갑을 두고 왔거나 모르고 떨어뜨리고 온 게 분명했죠.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이 가득 들었지만 지갑을 찾으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그렇게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공원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아까 사진을 찍었던 청년이 주변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그러다 절 발견하고는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푹 쉬며 활짝 웃던 청년은 저에게 아까 저와 제 어머니 사진을 찍어주시고 가셨을 때 바닥에 지갑을 흘리고 가셨어요.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여행객이시라 찾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혹시라도 다시 공원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지갑을 건네주었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길에 흘려 떨어져 있는 지갑을 훔쳐가지도 않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알려주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기자 생활을 하며 다양한 나라에 여행을 가보았지만 작고 큰 물건을 떠나서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찾을 수 없었는데 무려 돈이 들어있는 지갑임에도 다시 제 손에 들어오다니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의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나 다름이 없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괜스레 가슴이 벅차올라 한국인 청년에게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한국인의 잊을 수 없는 배려와 함께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 오만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만 경기가 술탄 카부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기 전 서둘러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 도착을 했죠. 오만은 산유국이다 보니 기름값이 싸서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하고 미리 예약한 무스카트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호텔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덥고 습한 기후가 안경에 바로 습기가 차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드디어 10일 오후 11시에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 맞대결이 시작되기 전 홍명보 감독은 오만에서 첫 승전골을 울리겠다고 굳게 다짐을 취재에 간략하게 응해주었어요. 경기장엔 한국 응원단들이 붉은 응원복으로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으며 질서를 유지하며 경기 시작 10분 전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은 시작되었죠. 저도 근처에 앉아있다가 한국 응원단과 같이 입을 모아서 함께 응원을 했어요. 경기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 황희찬 선수가 선제골로 대한민국의 응원의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42분이 지났고 오만에게 1점을 주면서 1대1로 동점이 됐죠. 후반전이 시작되었고 이강인의 패스로 손흥민이 낼름 받아서 멋진 왼발 슈팅으로 독수리같이 골문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2대1로 앞선 가운데 오만의 응원단들은 야유를 하며 욕까지 섞어가며 물건을 던져댔어요. 한국 응원단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계속됐고 오만 선수들의 악착같이 때리는 골은 한국 선수들의 단결된 밀집 수비에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한국 응원단들은 그 와중에도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쳐대며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손흥민 선수의 예술 같은 토스를 주민규 선수가 했더니 쐐기골이 더해지면서 3대1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한국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손뼉을 치면서 대한민국을 외쳐댔고 기쁨의 눈물까지 서로 닦아주는 그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고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축구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경기가 끝났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서 카메라에 담은 사진들과 취재한 내용으로 기사를 써야 하겠지만 이번 취재는 무엇보다도 경험과 감동으로 기사를 쓸 것입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서 팀원들을 칭찬하며 팀의 협력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경기에 대해 승리를 위해 항상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쳐주길 기대해보면서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 큰 감동으로 마음을 울릴 사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좋아요. 이상 감동 울림이었습니다.